어느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 대부분 기분이 저조하고 활력이 없었다. 이 마을의 이름은 하루하루였다. 마을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건강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일상은 지나치게 바빠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자신의 건강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특별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민수였다. 민수는 항상 말랑말랑한 쿠션에 앉아 책을 읽기를 즐기며 자신의 행복에 대해 늘 궁금해하던 사람이었다. 어느 날 민수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책을 읽고 무언가 깨달았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건강하게 생활하는 법을 전달하기로 결심했다. 시작은 쉽지 않았다. 제일 먼저 그는 자신부터 바꾸기로 했다. 첫 번째 변화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었다. 단순한 습관이었지만 매일 아침마다 수분을 보충하니 하루가 훨씬 가볍고 활기차게 시작되었다. 다음으로 그는 식사 후 하루에 30분씩 산책을 하기로 했다. 매일 걷다 보니 신체의 변화를 느꼈고 이는 정신적인 만족감으로 이어졌다. 그는 이 작은 습관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마을의 회관에 작은 모임을 열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주민들에게 함께 도전할 것을 제안했다. 몇몇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민수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고 점차 참여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로 민수가 제안한 것은 음식 섭취에 대한 인식 변화였다. 그는 음식을 먹을 때 배고픔뿐만 아니라 만족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매 끼니마다 천천히 먹고 음식을 즐기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 방법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그들은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잠자기 전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독서나 명상과 같은 활동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을 제안했다. 사람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차 그들의 수면의 질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고는 그의 조언을 신뢰하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며 마을에는 활력이 넘치고 행복이 깃들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민수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이제는 서로의 건강을 돌보는데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마을 전체에 큰 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하루하루 마을은 이제 변화를 통해 건강과 행복을 되찾은 마을이 되었다. 그리고 민수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깨달았다. 큰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발걸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발걸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임을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잦은 피로감과 무기력한 일상을 보내던 제이는 자신의 건강 상태의 심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오래전부터 신체적 변화가 올 것이라 주변에서 이야기했지만 바쁜 일상은 그녀로 하여금 그 조언들을 무시하게 만들었다. 결국 견디지 못하고 병원을 찾게 된 제이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녀의 생활 습관이 변화를 갈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의사는 제이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그녀는 매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실천으로 건강을 되찾기로 마음먹었다. 여기서부터 제이의 식습관 변화 여행이 시작되었다. 1. 아침 식사 건너뛰지 않기. 제이는 자신이 아침 시간을 이용해 더 잘 수 있다고 믿으며 아침 식사를 건너뛰곤 했다. 그러나 아침 식사가 신체의 에너지 수준을 높여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매일 간단한 계란과 토스트로 하루를 시작하기 시작했다. 이 물 자주 마시기. 하루 종일 커피로 버티던 제이는 수분 부족이 피로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항상 물병을 가지고 다니며 매일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3. 소금과 설탕 줄이기. 맛있는 음식을 포기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습관적으로 섭취하던 고염의 즉석식품과 단 음료를 줄이기 시작했다. 대신 제이는 천연 향신료와 꿀 또는 과일로 맛을 내며 건강한 대한 식단을 찾기 시작했다. 4. 채소와 과일. 하루 5가지 섭취해 다양한 색상의 채소와 과일을 접시 절반에 담는 것을 목표로 한 제이는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며 즐겁게 이 목표를 실천했다. 그녀는 빨간 파프리카, 브로콜리, 블루베리 등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했다. 5. 정크푸드 제한하기. 피곤할 때 손이 가던 감자칩과 초콜릿 바를 건강한 견과류와 홈메이드 간식으로 대체했다. 이를 통해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 6. 식사 시간 지키기. 바쁜 스케줄 때문에 일정한 식사 시간을 가지지 않았던 제이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이 소화 기능을 돕고 신체의 리듬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7. 천천히 먹기. 항상 시간에 쫓기던 제이는 음식물을 천천히 섭취하는 법을 배웠다. 이를 통해 식사를 더 잘 소화하고 포만감을 잘 느낄 수 있었다. 8.
식사량 조절, 대량 식사보다는 소량 식자주 먹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혈당을 유지하고 에너지 저하를 방지할 수 있었다. 9. 가공식품 피하기. 식품 라벨을 읽는 습관을 들임으로써 인공 첨가물이 적고 신선한 재료로 가공된 식품을 선택하게 되었다. 10. 푹 늘리기.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며 그녀는 요리가 창의적이고 재미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는 결국 건강한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제이는 이렇게 실천 가능한 식습관을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활기찬 하루를 보내며 피로감에서 해방될 수 있었고, 이는 그녀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간단한 음식 변화가 주는 효과의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이제 그녀는 다른 이들에게도 이러한 변화를 권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제이는 건강을 되찾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정을 지속해 나갔다. 세 번째 이야기의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건강에 대한 정보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는 만큼 잘못된 정보에 속기 쉬운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정보를 구별할 수 있을까? 그 과정과 방법에 대해 하나의 썰을 풀어보겠다. 며칠 전 한 친구가 나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다. 야, 인터넷에서 봤는데 레몬즙을 매일 아침 마시면 모든 병이 낫는다더라. 나 당장 시작해야 해. 라며 흥분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지만 나는 과연 그것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정보인지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 정보를 어디서 봤는데? 그 사이트나 글쓴이가 전문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을 때 출처를 따져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는 그에게 항상 먼저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정부 보건 사이트, 의료기관, 병원, 대학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사가 그럴싸해 보인다고 해서 모든 것이 진실은 아니다. 거기에 어떤 연구 결과나 전문가 의견이 있었어? 라고 물었더니 친구는 그저 블로그 글 하나였음을 시인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무작정 믿기보다는 해당 정보가 다른 신뢰성 있는 출처들의 언급이 있는지 혹은 연구 결과가 있는지 확실히 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보가 지나치게 단순하거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기술된 경우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복잡한 문제를 지나치게 간단하게 해결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잘못된 정보이기 때문이다. 과학은 복잡하고 건강은 개개인마다 다르며 어떤 것도 한 가지 해결책으로 모든 것을 치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보가 최신인지도 따져보아야 한다. 의학은 계속 발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최신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정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못된 정보는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특히나 건강에 관련된 정보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친구는 레몬즙 다이어트에 대한 경계를 가지게 되었고 더 깊이 있는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다. 결국 건강한 식단과 정기적인 운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처럼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접할 때 단순히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출처, 신뢰성, 다양성, 최신성을 모두 고려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과일과 채소는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식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이 자연의 선물들은 단순히 껍질을 깎아 먹거나 샐러드에 넣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그 다양한 색깔은 단순한 시각적 즐거움 이상으로 우리 건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가 먹는 이 컬러풀한 식재료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자연 스펙트럼이며 각 색깔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강상의 혜택을 말해준다. 빨강색을 띠는 과일과 채소는 대부분 강력한 항산화제인 라이코펜을 포함하고 있다. 토마토, 수박, 자몽, 그리고 딸기가 그 대표적인 예다. 라이코펜은 심혈관 질환과 특정 암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연구에 따르면 이 색상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주황색과 노란색의 과일과 채소는 우리가 흔히 아는 베타카로틴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이 화합물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시력 보강과 피부 건강에 필수적이다. 당근, 호박, 고구마, 그리고 오렌지가 바로 그 좋은 예다. 이 색상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면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녹색 채소, 특히 잎이 많은 것들은 엽록소와 루테인을 포함하고 있다. 이 자연의 초록빛은 세포를 보호하고 암을 예방하며 눈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케일,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는 풍부한 비타민 K와 철분을 함유하고 이스업도의 밀도를 높이고 빈혈을 예방하는 데 탁월하다. 파란색과 보라색의 과일과 채소는 그 화려한 색만큼이나 다양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다. 이 색상은 특히 안토시아닌으로 인해 나타나며 이 화합물은 뇌 건강을 개선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블루베리, 포도, 자두, 가지 등이 이런 색상의 대표적인 음식들이다. 노화를 늦추고 기억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이 다색의 보물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흰색을 띠는 과일과 채소는 건강상의 이점이 다소 과소평가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이점을 제공한다. 마늘, 양파, 콜리플라워는 알리신과 같은 강력한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어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이 식품들은 항바이러스와 항균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감염을 예방해준다. 결국 식단에 다양하고 풍부한 색상의 과일과 채소를 포함시키는 것은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서는 말 그대로 우리의 몸과 정신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드는 자연의 방법이다. 각 색깔의 식재료들은 고유한 건강 비밀을 담고 있다. 이 다채로운 자연의 팔레트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장수를 누리는 비결이다.